반갑습니다. 다온입니다. 오늘은 6월에 2주차가 지나간 일요일이고요. 저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도 워낙에 변화무쌍했고 그 이유는 제주도의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인데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이곳은. 그래서 너무나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아내의 친구가 제주도에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퇴근하면 만나서 놀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매번 반복되는 무료한 삶 속에서 작은 이벤트가 하나 발생하면 그만큼 거기서 생기는 행복감이 좀 더 특별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에서 좋은 이벤트가 많이 발생해서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보내는 그런 나날이 반복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이번 주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의 첫 작업은 가로등을 저번 2주 전인가 저희가 이쪽 양사이드에다가 새로 설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던 가로등을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가로등 가운데 있던 전원을 양쪽으로 분기를 시켜줘서 새로 심은 저희 가로등이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 작업은 대부분 월요일 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근무하는 날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 날 했던 작업에 참여는 못했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 이제 현장 정리 및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러 갔죠. 전날에 시간이 빠듯해서 전원 투입이 우선 급선무여서 일단 임시로 전원을 이렇게 조인해서 연결해 놓은 상태고, 오늘은 전원을 제대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할 때는 우리가 뒷꼬리 조인을 많이 하긴 하지만 케이블들을 이렇게 외설할 때는 꼭 스리브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서로를 접속시켜주고, 그 이후에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뒤에 테이프를 여러 번 감고 해서 저 매설한 이후에 저 부분에서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총 두 군데에서 조인을 했어요. 기존에 왔던 배관 쪽에서 한번 조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메인에서 오는 거랑 양쪽으로 갈라지는 친구들을 총 3방출이 조인이 된 거죠.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면 이렇게 가로등에 저희가 배관이 지나갔던 자리들을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 모든 흙을 다 덮고 난 다음에는 저 흙을 좀 다져줘야 돼요. 근데 다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사 현장 흔히 보면은 이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다져주는 기계를 쓰기도 하고요. 저희 현장에서는 그거 하기 전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크레인의 무게로 전부 다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정말로 포크레인 하나가 한 사람 5명, 6명 해야 될 일을 너끈히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일을 할 때는 장비를 활용해서 일하는 게 정말 많아요. 또 그게 요령이기도 하고요. 모든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전원이 투입하기 전에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저항값은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가로등이기 때문에 3종 접지를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항값이 100옴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00옴 이하가 나오는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저항 없이 잘 전류가 흐르는지도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다 저렇게 전원 투입 전에 텍스터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 텍스터기는 사실은 저희가 쓰는 테스터기는 굉장히 비싼 테스터기예요.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저 테스터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100만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가격이 내려왔고, 한전에서 검침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는
이제 테스터기입니다. 내선 전기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좀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측정하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측정이 해야 되는 걸 업무를 볼 때, 그럴 때 많이 저 테스터기를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아직 저 테스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모든 저 테스터기 할 때는 조심히 형님 하시는 거 보면서 눈대중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죠.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꽤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날은 전기차 충전기를 총 3대를 철거를 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저 친구를 차에 실을 때 전선 바이스라고 하는 수공구를 이용해서 차에다 실었어요. 보통 바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전선 바이스를 몰라서 다른 거를 가져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바이스를 챙겨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전기 일이나 혹은 전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막 시작했을 때는 그게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이스라고 검색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네이버에 어떤 물체를 간단하게 잡고 있어주는 바이스를 주로 검색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제품 말고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전선 바이스라고 따로 검색을 하게 되면 고정력의 전선을 당겨주는 그런 바이스 역할을 하는 전선 바이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는 모르면 검색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색해서 가져가거나, 혹은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당당하게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현장에서 바이스를 챙겨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전선 바이스일 거고, 그런 경우에는 고장력의 큰 중량의 물건을 당겨 올리거나 하는 일들이니까 꼭 잘 구분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풀링할 때도 쓰고요. 혹은 외부에서 가로등이나 아니면은 뭐 큰 전신주 이런 것들을 심을 때 옆에다가 세울 때 공구가 없거나 기계가 없으면 전선 바이스 이용해가지고 선을 끌어 당겨서 그 힘으로 전선주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그 전선주가 기존에 세워져 놨다면 그 친구들이 넘어지지 않게 양쪽에서 선을 연결해서 잡고 있어주는 역할을 할 때도 활용을 하니까, 어쨌든 잘 구분해서 현장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예전에 제가 올렸었던 영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장 신축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신축을 할 때 이제 다른 동에서 신축하는 동으로 전원을 끌고 왔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있던 건물이 갔더니 철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기존에 있던 가건물에 있던 메인 전기함에서 그쪽으로 끌고 갈 때 전원을 연결해 놓고 그 전원이 사람들이 이동 시에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트레이를 작업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건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 새로 기초 타설을 해서 건물을 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트레이 작업했던 게 기존 새로 만드는 바닥보다 높게 되니까 전부 다 ELP 배관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애써 만든 트레이를 저와 철거를 하고 ELP 배관으로 다시 다 작업을 급하게 긴급으로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작업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저희는 아침마다 현장이 이제 배정이 돼요. 사장님이 이제 배정을 시켜주시는데, 아침에 갑자기 초등학교 공사를 하러 가라고 해서 거기는 갈 게 없는데 뭐지 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도면을 하나 주면서, 그 도면이 이제 인테리어가 변경이 돼서 최정환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아니 콘센트가 뭐 이렇게 많이 생겼지? 하물며 보니까 아예 구성이 바뀌었고 그 안에 주방도 생겼고
요즘은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만드는데, 그 돌봄 교실에는 바닥에는 이제 난방할 수 있게 열선도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싱크대도 들어가고, 이게 그 바로 옆에 신축하고 있는 현장에서 원래 도서관으로 활용하려던 곳을 돌봄 교실로 딱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배관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어떻게든 새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콘텐츠를 가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까대기만 했어요. 정말 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까대기는 전기 작업자에게 어쩔 수 없는 매번 해야 되는 작업 중 하나이지 않나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까대기를 하고 나서 다음 날도 까대기를 또 할 줄 알았는데, 현재 다음 날 출근했더니 급하게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두 팀을 더 불러서 급하게 초등학교의 지붕층이죠, 마지막 슬라브층을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겹쳤던 곳이에요. 일단은 슬라브, 그리고 비가 엄청 왔고요, 그리고 하이배관이었어요. 보통 슬라브 공사는 이제 저희는 최상부층 마지막 슬라브였기 때문에 콘센트를 구성할 필요는 없어서 배관이 많이 줄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등과 그리고 에어컨 배관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마지막 층 같은 경우에는 단열 작업이 더 많이 들어가서 보통은 CD 배관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단열재가 안 들어가서 전부 다 하이 배관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했던 현장입니다.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장대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비를 입으나 안 입으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비가 많이 왔고, 동영상 촬영할 때는 잠시 비가 좀 그쳐서 렐름 열심히 찍었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비 맞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던 현장이에요. 와, 정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일 끝나고 집에 오는데 몸이 너무 녹초가 된 거 있죠. 신발은 정말로 그냥 질퍽질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움직이면 그냥 물이 막 질퍽질퍽 거렸고, 그래서 지금도 신발 말리고 있어요. 최악의 현장, 마지막 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져서 정말 힘들게 마무리를 짓고 이번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면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육지에 있을 때보다 제주도에서 일을 하면서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전기를 배우고 시작한다고 하면, 기술자로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육지도 괜찮지만 제주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좀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육지에 올라가서 어떤 한 파트를 전공문으로 쭉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요즘에 좀 간간히 들긴 하더라고요. 모쪼록 너무나 더운 날씨가 계속 반복될 건데 각자 건강에 유의하면서 재미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